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올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 한강 작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건 평화상을 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1970년생이지만 이미 수상 경력도 풍부한데요.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은 초기작부터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에 대해 다뤄왔습니다. 한강 작가는 1994년 신춘문예에 등단해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상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차세대 기수로 떠올랐고 201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에 버금가는 권위의 부커상 을 받으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후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깊은 어둠을 문학작품으로 풀어냈는데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달 책방 이달 집사 김윤경입니다. 11월 이달의 책은 방금 보신 영상 마지막에 소개되었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할 텐데요. 작별하지 않겠다도 아니고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다라는 현재형을 부정어로 쓰인 건데요. 책을 읽으시면서 이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따 소개해드리는 이제 작가의 인터뷰에서 또 제목에 대한 설명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작가가 탄 노벨 문학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문학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문학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한강 작가가 수여하게 된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게 왜 주는 건지를 한번 파헤쳐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정보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노벨상을 누군가가 수상할 때마다 굉장히 긴 연설을 합니다. 노벨상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워드 세레머니 스피치라는 항목아에 왜 스웨덴 한림원이 이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는지를 자세히 적어놓은 일종의 페이퍼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일단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상이 발표는 됐지만 실제로 스웨덴에 가서 상을 받아오는 시점은 12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긴 내용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단지 한강 작가에게 상을 수여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는 연설문에 굉장히 짧게 그녀의 강렬하게 시적인 산문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인간의 삶의 빈약함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주로 보도가 됐었죠. 혹시 한강 작가의 수상 이유를 알고 싶으신 분은 12월 10일에 노벨 문학상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 책이 읽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일단 지금 시점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고 꿈인지 생시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분명하고 독백인지 대화인지 알 수 없게 따옴표가 있지도 않고요. 또 기울여 쓴 글씨도 있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기울임 글씨체는 좀 더 신경 쓰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가인 주인공 경아가 꾸었던 꿈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눈 내리는 벌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가 마치 묘비처럼 등성이까지 심겨 있습니다. 묘지가 여기 있었나 생각하는 사이 어느 순간 발 아래로 물이 차오르고 무덤들이 모두 바다에 쓸려가기 전에 뼈들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채로 꿈에서 깹니다. 경아는 그것이 그 무렵에 꾸었던 다른 악몽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책에서 다룬 학살에 대한 꿈이라 생각하고 한때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제주로 내려가서 목공일을 하는 친구 인성과 함께 그 꿈과 연관된 작업을 영상으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몇 해 동안 힘든 시기를 겪고 겨우 삶을 회복하는 사이에 계획은 진척되지 못했고 경아는 자신이 그 꿈을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요. 그러던 겨울 어느 날 경아는 병원에 있는 인선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는데요. 인선이 통나무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로 두 손가락이 잘려나가서 봉합수술을 받은 거예요. 곧장 병원을 찾은 경아에게 인선은 갑작스레 그날 안에 제주 집에 가서 혼자 남은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인선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서둘러 제주로 향합니다. 그러나 제주는 때마침 온통 폭설과 강풍에 휩싸여서 한치 앞을 분간할 수도 없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고질적인 두통에 시달리면서 경아는 가까스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인선의 마을로 향합니다. 그러나 정류장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인선의 집까지 눈길을 헤치고 산을 오르던 길에서 폭설과 어둠에 갇혀서 길을 잃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선의 집에서 경아는 70년 전에 제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얽힌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온 가족을 잃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아버지, 부모와 동생을 한날 한시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채로 언니와 둘이 남겨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학살 이후의 시간을 살아내며 오빠의 행정을 찾는 일에 수십 년을 바쳐 끝까지 포기하지를 택하지 않았던 인선의 어머니 정심의 고요한 싸움이 폭설로 고립된 외딴 집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촛불 아래 떠오르고요. 빛과 어둠 사이를 가르며 영원처럼 느리게 하강하는 수천 수만의 무심한 눈송이들 속에서 이곳에 있지 않은 사람을 간절히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정심에게서 인선에게로, 인선에게서 경아에게로 스며듭니다. 경아는 왜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인선의 집에 가서 그 새를 구하러 가야만 했을까요? 인선은 왜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작업들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책에 드러나는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 표지에 보시면 눈이 보여요. 이 책에서 눈은 많은 상징으로 사용되는데요. 책 읽으면서 한번 눈에 대한 의미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가 이 책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책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달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였습니다. 2021년 9월에 출간되었는데 그 시작점은 2014년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실려있는 꿈을 실제로 2014년 여름에 꾸었고 그걸 일단 기록을 해두었고요. 왜냐하면 이 꿈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몇 년을 보냈고 그리고 여러 버전으로 이 소설을 써보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지금 이 경아와 인선과 정신 세 여성이 이제 이어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마치 처음에는 경아가 주인공인 것 같았다가 그 다음에 인선이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이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찾아내서 탐색 끝에 찾아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기까지 모두 7년이 걸린 셈이고요. 인간성의 밤 아래로 계속 내려가서 그 아래에서 촛불을 밝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끝까지 작별하지 않는